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낚싯배 돌고래호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된 지 이제 17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사고 원인 그리고 수색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오늘 오전에 생존자 3명이 구조가 됐는데 이 생존자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와 또 입지 않았을 때 생존 가능성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입었을 경우하고 안 입었을 경우하고. 입었을 경우에는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안 입었을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현지 낚시 하는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구명조끼를 전혀 입지는 않았고, 입은 사람도 있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배를 타려면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잘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월호 이후에 보도가 강화된 것이 이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죠. 예. 예. 아마 출항할 때는 전부 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지만 예. 이제 항해할 때는 그걸 벗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선장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에 한 어느 정도 생존 가능 시간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시간,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나요? 한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네, 훨씬 입었을 경우와 안 입었을 경우는 아주 획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네. 일단은 입고 있을 때의 실종자들이 물에 떠가 있다는 것이 있죠. 네. 물에 떠가 있기 때문에 식별하고 구조하는 데는 아주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있지 않을 때는 이제 만약에 살아있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네. 깔아앉게 되죠. 그러면 식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안 입고는 수색 구조에 아주 중요한 요소사항이 됩니다. 그게 구명조끼가 혹시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선 우리 평균 사람 몸 온도가 36.5도씨 아닙니까? 근데 바다 온도가 지금 아마 11도에서 15도 그 정도 사이 되는데 수중에 바다에 떠 있는 경우에 이제 바닷물로 인해서 몸이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나 구명조끼를 끼고 있으면은 몸을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심장을 덮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생존자들 3명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배 위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기온이 낮다 보니까 저체온증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치료 부분은 이제 간단하죠. 저체온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귀시켜 주는 것인데 우선 생존돼 있을 때는 제일 급하게 하는 게 몸을 따뜻하게 보온해 줘야 되겠죠. 회복시켜 주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한 어떤 보온이나 또는 샤워나 또는 보호제로 이제 덮어줘야 될 그런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체온증이 왜 위험하냐면은 몸이 내려가면은 이제 심장에 작동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가 머리에 올라갈 피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피가 머릿속에 잘 전달 안 되면 어지럽죠. 그렇죠. 의식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저체온증이라면 의식 불명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익사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생명에 위험을 주는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는 가급적이면은 수중에서는 어떤 일반 상식적으로 움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상에 이렇게 조난 다녔을 때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배가 전복이 된 뒤에 오늘 6시 25분쯤에
생존자 3명을 어선이 발견을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끊긴 뒤에 약 11시간 만에 이렇게 생존자를 발견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저체온증으로 그 목숨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시간상으로 기록상으로는 이제 뭐 며칠 한 일주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통상적으로 며칠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한 3명의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이 유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예. 체력 유지에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뭐 생존자 나이를 보면은 49살도 있고요. 47살 또 그리고 제일 젊은 사람으로는 33살의 박모 씨가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나이면은 견디는데 좀 무리는 없었을까요? 네, 괜찮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물에 몸을 다 담그지 않고 네, 배 위에 있었기 배 때문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온하고 접하는 것이 예. 저체온증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일단 지금 이제 3명이 구조가 됐고요.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해경이 공식 확인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씨면은 수색 작업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제가 화면에 아침에 봤는데 예. 그 정도는 파고가 한 1 내지 2m 미만이거든요. 바람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색 작업한 때는 아주 괜찮은 날씨입니다. 네. 네.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단지 이제 수색하는 방법과 장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령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 세월호 때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물론 그 세월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색 여건은 참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이제 규모가 컸고, 네. 또 이제 인원도 많았고, 생존자도 있었지만 실종자도 많았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규모가 적고, 이제 인원도 그렇게 적지만, 방법이나 수색 구조나 이러한 것은 세월호의 절차나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수색 구조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명구조 수색 구조인데 최선을 다해 지금 현재 그런 시점에 있죠. 예. 오전에 그 해경 발표로는 선체의 그 실종자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그 실종자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시신 수습이나 실종자를 수색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수색 작업을 펼쳐야 될까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선내에 실종자가 없다라고 확실하냐 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이 배를 조난 선박을 연안에 가까운 저수심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내에 그 실종자가 있나 없는 걸 거의 100%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절차가 하나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선내에 사람이 없다는 게 완전 100% 확인이 되면은 뭐 지금도 그런 가정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나머지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찾는 일에 전 세력을 집중해야 되겠죠. 예. 또 더 어두우면 또 힘들고 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에는 만약에 수상이 어딘가에 또는 해안의 어딘가에 살아서 있다는 것이 있다면은 예. 그걸 위해서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아마 골든 타임이 오늘 넘어가면은 실종자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 예. 보거든요. 일단 육지에 오늘- 넘어지 않는 이상에는 네.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경우는 참 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찾고 뭐 밤에 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 내일이면 더 실종자 수속 구조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사고가 난 지역이 추자도라는 섬인데 여기가 이제 섬 수십 개가 이렇게 몰려 있는 군도라고 합니다. 이런 지형적인 그 특색이나 아니면 거기에 수심 아니면 조류 같은 게 수색하는데 어렵지는 않을까요? 네, 그게 지금 이제 그 추자도가 해안상으로 옆에 거문도 그다음에 욕지도 이래서 큰 섬들에 이제 연결된 남해안선의 큰 섬의 연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추자도 주변에 40여 개 큰 좋은 게 있어 아마 낚시하기 좋은 장소가 또 그쪽 동네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는 수심이 이제 그 큰 이제 물의 흐름이 조류의 흐름이 네. 남해 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진도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또 서해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또 한쪽은 또 물은 동해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섬이 많다는 것은 주변의 물의 흐름에 이제 와류라든가 돌고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예. 조류가 한 2 내지 3나트 이렇게 4나트 이렇게 올라가면은 섬이 많으면 와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색 구조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수중에서 들어가서 뭐 찾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그것도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역시 승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승선 명단은 22명으로 되어 있지만 해경에서는 추정하는 인원이 13명, 명단에 빠져 있는 4명, 명단에 있는 사람이 4명 또 타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이 승선 관리가 아직도 허술한 것 같은데, 이런, 물론 이 문제에 앞서서 그 제한된 인원, 지금 이 낚싯배는 22명이 승선 인원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제한된 인원보다 더 많이 탔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은 세월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승선 인원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도 그것이 수정되지 않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좀 수정하도록 좀 더 현실적인 제도적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실종자 하고 또 승선했다 안 했다 이런 변동에 대해서는 이제 좀 확실히 이제 지금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발표는 본인들도 지금 그 부분에 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를 그 승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심지어 생존자 가운데, 그러니까 그 생존자는 승선자 명단에 없다는 이야기도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민간 어선이고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왜 이런 게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예, 원래 이제 규정상으로는 배가 큰 배든 작은 배든 이제 큰 배는 큰 배대로 제도가 있고 작은 배는 작은 배, 이건 작은 배인데 그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기 전에 나갈 때 어느 목적지, 어느 목적으로 또 어느 승조원이 연락처는 어디고 이런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그걸 이제 확인해서 명단하고 사람하고 대질해서 출발하기 전에 예. 확인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게 규정화되어 있고 원칙입니다. 예. 제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배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네. 명단 적었고요. 그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게 또 흐지부지 된 건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요 부분만큼은 흐지부지 상황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제일 중요한 게 출항할 때 인원이 몇 명이고 네. 또 만약을 대비해서 인원이 어떻게 연락이나 이런 것이 좀 확실히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도 이걸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확실하게 만약에 인원과 또 실제 탑승 인원과 일치 않으면 배가 출항을 못하게 하는 예. 이런 확실한 그런 제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 싶네요. 한 이 정도 규모의 낚싯배에는 좀 제한된 인원보다 더 많이 탈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좀 사고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인원 초과 네. 또 이제 충돌 또는 선장의 음주운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원을 초과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인원 초과된 부분은 출항 당시에 신고할 때 네. 예. 제동을 걸어야 될 겁니다. 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추자도 인근 해안가에서 사망자 1명이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8명이 해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실종자를 확인을 했었는데 1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 생존자는 3명, 그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명의 실종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사망자 이제 9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 사망 원인,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체온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안가에서 한 명 추가로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하여튼 저분의 경우는 이제 사망한 상태로서 발견이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분을 위해서라도 예. 수색하는데 더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생존자 추가 구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 그 구명조끼를 입고 이런 거를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섬에나 이게 바위에 이렇게 그 조난당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행히 생존자가 하여튼 구명조끼를 입고 몸 체온 유지 잘 되면서 누가 구조해 오기를 기다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색 구조, 생존자에 대한 수색 구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그런 경우는 물에 있을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고 해안에 있다든가 안에 이렇게 이제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든가 예. 그래서 구조해서 발견하면 또 소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안이나 이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람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헬기라든가 또는 고속 선박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찾는데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물속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든 부유물 같은 거를 잡고 무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물 위에 떠 있는 게 안전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배가 이제 이런 경우는 전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복된 거는 누구든지 간에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한 곳에 나와 있고 또 하여튼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식별해서 나머지 사라졌다면은 구조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일이죠. 예. 그 전복된 그 돌고래 호가 어디에서 발견됐고 어디서 출항했는지 그걸 혹시 지도상에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침에 대충 보고 왔습니다만은 출항한 곳에서 전복된 위치가 상당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배가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배가 추자도 신향항이라는 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출발했죠. 그래서 목적지가 이제 해남의 남선항으로 가는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밤에 이제 그렇게 전복이 그래서 제가 오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무슨 쿵 소리를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쿵 소리 났다는 것은 뭔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쿵 소리 났다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해상 상황이 구에서 한 11m 풍속. 지금 화면에 보면은 돌고래호의 발견 지점이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쪽으로 좀 내려와 있죠. 남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신양항은 저 반대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게 이게 지금 17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발견된 것이 1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11시간이면 충분히 흘러갑니다. 좌초가 된 채 이제 배가 흘러내려왔다. 디비진 상태에서 전복된 상태에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실종자들도 이게 글쎄 발견 지점이나 이런 실종자들을 수색하는데도 저걸 좀 참고를 해서 당연하죠. 지금 현재 그걸 다 감안해서 현장이나 지휘부 상황실인 사람이 그곳에서 그 관련된 탐색 팀들 그 세력들 배치하는 것을 그렇게 배치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 침몰 위치하고 증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초 침몰 위치하고 아침에 선박이 발견돼 아침에 선박이 6시 발견된 그 위치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11점 몇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걸로 봐서 그걸 이제 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실종자도
그와 같이 떠내려온다고 봐야죠.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뭔가에 쿵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장이 뭐 수십 번 그곳을 백기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평소에 지나던 길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사고의 원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선체를 완전히 이제 인양을 해서 그 아까 쿵소리하는 부분도 뭐 원인과 선체 흔적을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볼 때는 큰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뭔가에 쿵소리가 났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뭔가에 부딪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근력을 잊어먹었다. 배가 그 작은 배니까 잊어먹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씨에 의해서 전복되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무게를 좀 적게 좀 낮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고 2m, 3m 또 그 정도는 풍속 문제 한 안 되나요? 9m 갖고 저 한 10톤짜리 배가 거기에 못 견뎌서 전복된다 하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로 해당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양식장에 밧줄에 걸렸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있는데 그 스크류가 감길 경우 그 바로 전복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제 고속으로 달릴 경우에 스크류에서 갑자기 갇혀서 스크류가 돼서 그 인장력이 이제 배를 당기는 힘이 생기면은 가는 힘과 당기는 힘에 의해서 전복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냥 부유된 어망줄에 걸릴 경우는 배가 잘 전복이 잘 안 되고 엔진이 꺼지죠. 엔진이 꺼지면 그 이제 어망을 이제 풀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이 주변도 그렇고 이렇게 밤낚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앞으로 배를 타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우선 배는 하여튼 편리한 운송 교통수단은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이제 안전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전수칙이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실질이 운영하는 그 배 승조원 선장을 포함한 승조원들이 그거를 좀 철저하게 좀 따라줘야 될 그런 의무사항을 좀 지켜주는 일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부과한다면은 그걸 잘 하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것이 해주면은 편리한 수단을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배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고래호가 연락이 끊긴 지가 이제 17시간이 돼갑니다. 빨리 그 생존자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